60세 이후 행복을 가져다주는 취미 기르기. 취미의 변혁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제3의 나이에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큰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열정을 탐색하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취미를 기르는 것이 매일매일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요. 진실은 기쁨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며 새로운 관심사는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캔버스 위의 각 붓질, 악기를 연주하는 각 읽는 각 책이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오고 만족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다가오는 것들이 당신의 시각과 어쩌면 행복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적합한 취미 선택.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음 떠오르는 것은 재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신체적 제약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취미를 선택할 때 이러한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신체적 부담이 요구되는 활동보다는 정원 가꾸기와 같은 저충격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재미나 성취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때때로 공원에서 간단한 산책이 활력을 주고 운동 욕구와 자연과의 접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즐기는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날에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한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불어 취미를 즐기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할 때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한계를 존중하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은 신체적 웰빙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상호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장애물로 보이는 것이 기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열정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도와 실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경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예술. 창의성이 자유롭게 흐르는 매혹적인 세계. 예술적 취미를 생각할 때 그것이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가 바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피카소가 아닐지라도 색을 혼합하고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글쓰기 역시 강력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일기, 시 또는 단편, 소설을 통해 펜을 종이에 올리는 것은 매우 치료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글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글을 공유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각은 촉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점토로 작업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느낌은 보람을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점토로 놀며 이렇게 진지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더욱이 예술적 활동은 마음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취미에 몰두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뇌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시각화하고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에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점은 정답과 오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즐겁고 기분이 좋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고 실험하며 탐험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주세요. 결국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백지와 같으며 당신이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야외 취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야외 취미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걷기는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체중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즐거움과 건강 혜택이 결합된 또 다른 활동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실천입니다. 자신이 기른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돌봄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흙과 식물에 접촉하는 것은 능동적인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관찰, 즉 조류 관찰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은 평화와 환경과의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쌍안경과 조류 안내서를 장비하고 새로운 종을 찾으러 나서는 것은 훌륭한 기분 전환이자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과중한 마음에 대한 차분한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야외 활동은 또한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걷거나 정원 가꾸기 클럽에 참여하는 등 함께 활동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우정을 쌓고 매우 소중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외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기분을 개선하고 웰빙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 나가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압도감을 느낀다면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하며 자연의 힘을 느껴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금의 신선한 공기와 생각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인생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학습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 주어지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기쁨과 도전이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으며 악기를 배우면서 이 세계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귀중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우정 및 경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반드시 공식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에서 프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온라인 코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제공하는 유연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속도로 배울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식을 일상에 통합하는 데 더욱 용이하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적인 작은 승리와 같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합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기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업, 스터디 그룹,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습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취미가 새로운 우정과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독서 클럽이나 춤 수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놀랍고 이러한 교류의 순간들은 우리를 더욱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실 종종 가장 깊은 우정은 공유된 관심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독서 클럽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과연 제가 누군데 저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첫 회의가 시작되자 모두가 자신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책에 대한 논의는 단지 페이지에 적힌 단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져오면서 방 안은 웃음과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춤 수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춤. 말 없는 대화와도 같습니다. 각 발걸음, 각 움직임은 서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살사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 감정 넘치는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음악, 미소, 그리고 시선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소심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믿어보세요. 무도장에서 파트너를 돌리는 것만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순간에 몰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우정과 계속해서 확장되는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로움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은 종종 바쁘고 때때로 약간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취미에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장벽을 깨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상호작용이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어의 교환, 웃음, 그리고 건강한 토론은 우리의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룹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의견, 세계관, 그리고 경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반성하게 하고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이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신에게 맞는 그룹을 찾지 못했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주변에는 많은 기회가 있으며 약간의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와 연대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 너무 몰두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잊곤 합니다. 사회적 원인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보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작은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 저는 단순히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러 갔던 것인데 그곳에서 찾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또한 동물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함께 직면했던 도전들, 그리고 작은 승리들은 놀라운 동지애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제가 돕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도 키워주었습니다. 자원봉사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고유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게 됩니다. 각 상호작용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개인적인 만족감은 자원봉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취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우리 자신도 돕는 기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간의 연결은 종종 지속적인 정서적 웰빙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는 우리의 인맥을 넓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도우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 직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겨나는 우정은 가장 진정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위한 연합은 협력과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마음 챙김과 이완의 실천. 마음 챙김과 이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개념들이 점점 더 인기 있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며
우리는 종종 일상에 갇혀서 우리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명상, 요가, 태극권과 같은 실천은 우리 삶에 조금의 평온과 집중을 가져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웰빙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는 생각의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현재에 존재하는 방법과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평온의 공간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가의 실천도 매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요가는 단순한 자세와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각 아사나, 자세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천 중의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를 고정시키고 걱정을 떨쳐내며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한 요가 수업의 분위기는 대개 따뜻하고 평화로워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은 또 다른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이 부드러운 무술은 움직임, 명상, 호흡을 결합한 진정한 춤입니다. 연습을 할 때 마치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느리고 유연한 움직임은 이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체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듯 몇 분 동안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태극권의 정기적인 실천은 지속적인 평화감을 가져다주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 챙김과 이완의 실천은 자가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끊임없이 정보와 요구로 폭격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느리게 해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과도 더 연결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디지털 취미. 기술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데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저에게는 정말로 계시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첫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활동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저에게 오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공동체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디지털 취미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과 사진 편집의 용이함 덕분에 저는 디지털 사진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실천은 일상생활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고 작은 것들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제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팔로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은 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블로깅 또한 저의 디지털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 경험, 심지어 레시피를 소규모 청중과 나누는 아이디어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쓰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글쓰기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매우 보람있는 자기 표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독자들과의 상호작용, 댓글, 제안들은 저에게 계속 창작하고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삶에서 양면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에 산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여행과 같은 제가 관심 있는 활동에 전념하는 프로필을 팔로우함으로써 제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에서 경험과 팁을 공유하는 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학습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저에게 수많은 온라인 강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부터 그래픽 디자인 강좌까지 선택의 폭은 거의 무한합니다.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기로 선택한 것은 학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모험이 되었고, 과정을 마치고 배운 것을 개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만족감은 상당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요리와 미식. 요리는 항상 제 삶에 존재했던 활동이었지만 취미로서 요리는 진정한 열정으로 변모했습니다. 주방은 새로운 레시피와 맛을 실험할 수 있는 창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재료를 섞고 독특한 조합을 발견하며 모든 것이 불빛 아래에서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결과물은 항상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맛있는 요리를 친구들과 가족과 나눌 수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요리를 탐험하는 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레시피를 연구하고 집에서 재현해보는 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스페인 전통 파에야나 인도 카레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로 나를 데려다주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맛볼 기회가 적은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멋진 점 중 하나는 요리가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이나 점심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대화가 흐르고 웃음이 울려 퍼지는 교류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행위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우리를 연결하고 즐겁게 합니다. 사회적 측면 외에도 요리는 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재료를 통제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과정은 저를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게 하고 가공식품을 피하게 했습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전은 지속적인 동기가 되었고 동시에 제 몸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는 저에게 자기 돌봄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잠시 멈추고 반성하는 순간입니다. 향신료의 냄새, 팬에서 재료가 볶아지는 소리 등은 저에게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리하는 것은 저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 몸과 영혼을 채우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자기 발견과 성찰. 취미를 통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저널링, 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제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적는 이 개인적인 공간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글을 쓰면 때때로 혼란스러웠던 질문들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단어들이 생명을 얻어 제 정신적 혼란을 정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명상 또한 개인적인 성찰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용한 순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속도를 늦추고 판단 없이 제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제가 몰랐던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의 공간은 특히 바쁜 날에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견의 방법은 글쓰기와 명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에 개인 발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저자들은 저에게 제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읽은 페이지마다 저에 대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저를 도전하게 하는 취미를 통해 자기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실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발전이 큰 성취로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인내와 인내심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개인적인 표현의 수단이 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같고 각 화음은 제가 누구인지 조금 더 드러냅니다. 결국 취미를 통해 얻은 자기 발견은 저에게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반성과 자기 이해의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져다 주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도록 촉진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취미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재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시작하는데 늦는 것은 없습니다. 주주 몇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또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정서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 완벽한 취미를 찾지 못했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삶의 아름다움은 발견의 여정에 있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실수하고 배우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은 하나의 승리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취미는 무엇인가요?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고 소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모험을 떠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